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어디 아픈지 의사가 그냥 이렇게 쭉 살펴봐서 관심법으로 "너 어디 아프지?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는 의사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기꾼이고요. 잘못하면은 이상한 데 갑니다. 그런 사람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의하는 사람도 "너 이거 모르니까 내가 알려줄게. 너 이거 모르지?" 하면서 콕콕 집어서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 이거 몰라요." 라고 해야 알려주는 겁니다. "나 여기 아파요." 해야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요 할 때 병원에 가서요. "몸이 아파요." 그러고 치료해 달라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거 스캔 떠야죠. MRI에다 집어넣고 CT에다 집어넣고 위부터 아래까지 스캔 떠야 뭔가 어디가 아픈지 나오잖아요. 그냥 말만 "나 몸 아파요." 그러면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한테 처방을 받으려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배도 어느 부위가 아프다. 콕콕 찌르듯 아프는지 뭐 아니면 어떻게 아프든지 증상을 얘기해야 그래야 의사가 그걸 보고 그걸 듣고 진료를 했으니까 인제 처방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야 제대로 어디가 아픈지를 얘기를 해야 그 아픈 것을 낫게 해 주는 처방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질문하는 사람도 "난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모른다, 어떤 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 그때 바른 진단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진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야 거기에 맞는 진단이 나가는 거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저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합격하려면 공부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노하우 많죠. 알려줄 거 많죠.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하죠.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를 외우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이해하는 걸 좋아합니까? 공부의 성향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했고요."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물어봐야 그리고 대화가 되어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 '아 이분은 어떻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밖에 못합니다. 왜? 정보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나타나려면 꾸준한 의견 표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생기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이 명료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 다른 데서 했던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네가 알아들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네가 알아들어.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라고 하는 것이 좋은 분들은 그런 곳에 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뭘 몰라, 뭘 몰라." 이걸 얘기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때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 몰라요."만 얘기하는 거지 "이 문제 손도 못 대겠어요." 얘기하는 거지 이 문제를 어디까지 풀었는데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어떻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뭐 때문에 못 풀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세요. 이거 공부하세요."라고밖에 얘기 못 합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제공해 주느냐, 나의 상태를 얼마나 잘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강의 중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열심히 문제를 푸는데 이항이 안 되는 거야. 이항이 이거 이항이라는 거 아는데
아니 문제를 보다 보면은 식이 나오는데 그 식에 나오는 것 중에 그 구하라고 하는데 뭐 이거 계산기 누르면 나온다라고 하는데 나는 계산기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고 그걸 할 수가 없어. 이항이 안 돼.'라고 한다면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려주세요."라고 해야 그 이항이 안 되는 걸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나는 수포자니까 이항이 안 돼요."라고 하기가 싫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법으로 "당신 이항 못하니까 내가 이항 알려줄게."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공부에 가장 좋은 것은 강사가 떠들고 선생이 떠드는 게 아니라 학생이 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는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떠드는 것은 지금 강의하는 사람만 떠들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나 패턴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계속해서 표출하십시오. 제잘 되란 말입니다. 새도 새끼가 짹짹거리는 놈이 있으면 거기에 먹이를 주는 겁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놈은 배부른 줄 알고 먹이 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그게 뭐예요? 욕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 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도 궁금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던 부하 용어입니다. 이 부하 용어로서 푸는 문제들은 대단히 잘 출제가 되고 있고 문제 또한 변화무쌍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바뀌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알고 공식을 적용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부하 용어 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변압기의 용량을 계산하는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수용률, 부득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부하 용어에는 세 가지 용어가 있죠. 부하율, 수용률, 부득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공식을 외워도 됩니다. 그렇지만 외운 공식을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 공식에 대한 뜻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부하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부하 용어는 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부하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 곡선을 볼 줄 모르면 우리는 풀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하율, 수용률, 부득률을 이해하려면 부하 곡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부하율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하율입니다. 여러분들은 맹목적으로 하, 평, 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면 걔가 부하율이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하율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부하율이란 무엇인가? 이 뜻은 최대에 대해서 평균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대에 대해서 평균이 어느 정도냐. 부하 곡선이 있습니다. 부하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여기가 2km, 4km, 8km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부하 곡선을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시간이 존재할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시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6시간은 0시부터 6시간은 4km를 씁니다. 이때는 부하를 조사해 보니까 이 시간에는 난방 부하를 씁니다. 그래서 한 4km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6시부터 12시까지는 2km를 씁니다. 난방 부하 껐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 기본 조명 부하를 쓴다 이렇게 봅시다. 조명 부하를 썼다. 그리고 12시부터 18시까지는 부하를 8km를 쓰는데요. 이때는 동력 부하를 씁니다. 그리고 18시부터 24시까지는 이때 난방 부하 썼다. 부하를 얼마나 많이 걸었느냐에 따라서 그 부하가 소비하는 전력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 패턴을 조사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를 보니까 12시부터 18시까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8kg라고 하는 부하가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전기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압기가 되겠죠. 그 변압기는 이 8kg보다 큰 용량을 공급할 수 있는 변압기가 선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최대 수용 전력이 되는 겁니다. 최대 전력이 8kg가 되는 거예요. 최대 수용 전력이 8kg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압기를 선정합니다. 여유를 두고 선정하다 보니까 변압기에 설비 용량이 존재합니다. 변압기의 설비 용량이 10kg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최대가 8kg입니다. 그러니 설비 용량 10 중에 8kg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얼마나 수용했느냐. 수용률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수용률이란 수, 최, 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얘가 전원 설비 용량이라고 하면 전원에 대한 수용률이 되는 거고 부하 설비 용량이라면 부하에 대한 수용률이 되는 거예요. 자, 전원의 설비 용량이 10이었고 최대가 8만큼 썼어요. 그러니까 전원이 10이고 최대가 8이면 80%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용률이에요. 시설되는 총 용량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쓴 것이 8만큼 썼기 때문에 수용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률은 시설되는 총 용량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게 되는 용량의 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대가 결정이 돼서 설비 용량을 선정했잖아요. 그런데요. 얘는 이 그래프의 평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부하가 여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갔어요. 이런 파란색의 부하도 수용률이 80%예요. 여기 부하는 수용률이 얼마일까요? 얘도 수용률이 80%죠. 수용률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것이 부하를 효과적으로 잘 썼을까요? 설비를 유용하게 잘 썼을까요? 어떤 걸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똑같은 수용률을 갖더라도 당연히 설비를 유용하게 쓴 것은 요놈이에요. 요놈이 설비를 유용하게 잘 쓴 겁니다. 왜? 골고루 잘 쓰고 있으니까요. 그겁니다. 그래서 설비를 잘 썼느냐, 수용률이 똑같더라도 설비를 잘 썼느냐,
설비를 잘 못 썼느냐, 이걸 판단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결국 평균이라는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면 평균은 8이 됩니다. 전력량을 구하면 8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죠. 그럼 전력량이 계산이 되나요? 8에다가 시간을 곱하죠. 그리고 얘의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평균이 되잖아요. 1시간당 전력값이 되잖아요. 이렇게 구한 걸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데 얘가 8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 줄로 쭉 갔으니까 평균이 8이죠. 그런데요. 지금처럼 지그재그가 되어 있는 얘는 평균이 얼마일까요? 평균이 낮으면 그만큼 설비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설비의 가동률이 높아지려면 평균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율이란 평균 전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평균 전력이 잘 나와야 부하 설비를 유효하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비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사용되는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부하율이다. 최대는 결정이 됐는데, 수용률도 결정이 됐는데, 똑같은 수용률이라도 평균에 따라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잘 못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율이란 최대 수요 전력에 대한 평균 수요 전력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평균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결국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시간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하루의 시간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한 달의 시간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1년의 시간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일부하율, 월부하율, 연부하율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으로 나눠주니까 기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하율이라는 것은 없고요. 부하율 대신에 일부하율, 월부하율, 연부하율이라는 기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얘기죠. 그래서 보통 부하율 하면 일부하율을 말하지만, 부하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게 바람직한 얘기죠. 그래서 부하율이 좋아진다, 부하율이 높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평균 전력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일직선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게 부하율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부하율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평균 전력이 직선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부하를 골고루 잘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설비를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설비의 가동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부하율에 대한 뜻입니다. 수용률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 패턴을 가지고 최대가 되는 것을 찾아낸 다음에 그 최대보다 큰 설비 용량, 전원 설비 용량을 결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발생하죠? 자연스럽게 수용률이라고 하는 팩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의 부하가 있고 부하 곡선을 가지고 전원 설비 용량을 결정하면 자연스럽게 수용률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설계 목적 대상물에 대해서 수용률이 얼마가 유지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설계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설계를 할 때 부득률이 얼마가 되도록 설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빌딩은 수용률이 70% 이상을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설계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70%가 유지되도록 설비 용량을 결정해 주면 돼요. 우리는 수용률이 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수용률은 말 그대로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수용률에서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하가 하나만 있다면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수용률이 정해지면 그러면 설비 용량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최대값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대값이 최대 수요 전력이 되는데 얘가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거죠. 최대값이 여기가 되는데 얘가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전원 설비 용량,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부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부하가 존재한다. 사실 건물에는 부하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처럼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A와 B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변압기 용량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B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A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얘는 A와 더하기 B입니다. A 더하기 B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하죠? 두 개 같이 공급하려면 당연히 A 더하기 B를 기준으로 해야 할 텐데 그 A 더하기 B를 해보니 최대가 되는 때가 여기더라는 얘기죠. 최대가 되는 때가 여기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변압기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 그대로예요. 2 더하기 3은 5가 된 겁니다. 1 더하기 3은 4가 된 겁니다. 2 더하기 4는 6이 된 거고요. 2 더하기 3은 5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성한 것의 최대가 되는 걸 찾은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합성한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성한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전원 용량을 결정합니다. 변압기 용량을 결정합니다. 6천이라고 할까요? 얘가 6천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이때는 만짜리를 선정했다. 만짜리를 선정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수용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죠. 이걸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하가 여러 개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는 합성 최대 전력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변압기 용량이 나오죠.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을 계산하려고 적용되는 게 부등률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부등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각각 최대 전력입니다. 각각의 최대 전력, 개별 최대 전력, 부하가 두 개 있다면 각각의 최대 전력이 존재할 거예요. A 최대는 여기가 되는데 4가 되고요. B 최대는 여기가 되는데 3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최대가 4,000 더하기 3,000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각각의 최대 전력이 있다 그러면 4,000이 있고 3,000이 있으면 그것을 합해 주는 거예요. 합성한 최대 전력은 6,000이었죠. 이렇게 된 것을 부등률이라고 하는 계수로 적용합니다. 이 부등률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하율 중에 종합부하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부하가 하나만 있을 때는 부하율인데 부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종합부하율을 계산하죠. 여기 보면 부하율 계산할 수 있죠. 부하율인데 A에 대한 부하율, B에 대한 부하율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종합부하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부하율을 구하는 방법은요. 합성 최대 전력은 분모가 되고요. 합성 최대 전력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평균 전력이 A 평균, B 평균이 있습니다. 우리가 A의 부하율 구할 때 평균 전력 적용하죠. B의 부하율 구할 때 평균 전력 적용하죠. A 평균 전력, B 평균 전력이 있다면 그 평균 전력의 합입니다. 각각의 평균 전력의 합. 이렇게 되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종합 부하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 평, 최입니다. 얘가 성립을 하죠. 여기를 보면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입니다. 여기는 개별 최대 전력의 합을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눈다. 그게 부동률이라는 얘기죠. 이거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률을 가지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은 부하가 하나라면 최대 수용 전력으로 계산하는데 부하가 2개, 3개라면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보세요. 이걸 가지고 변압기 용량 선정했죠. 이걸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겁니다. 부동률이 그럼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동률이 필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부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부하가 항상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개별적으로 A부하, B부하가 각각 운전이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A와 B가 합성이 되어서 많이 걸릴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적게 걸릴 때가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부동률은 A가 최대가 되는 때가 있고 B가 최대가 되는 때가 있는데 A가 최대가 되는 때와 B가 최대가 되는 때의 시간이 겹쳐버리면 변압기 용량은 엄청나게 큰 용량이 필요합니다. 자, 부동률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A가 최대가 되는 때와 B가 최대가 되는 때가 달라요. B가 최대가 되는 때는 오전이고 A가 최대가 되는 때는 오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합성 최대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A가 최대가 되는 때와 B가 최대가 되는 때가 시간이 같아진다 라고 한다면 합성 최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A 최대와 B 최대를 더한 만큼이 되겠죠. 그러니까 A 최대가 이만큼이고 B 최대가 이만큼이면 얘가 합성 최대였는데 2개가 더한 만큼 합성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부동률이 1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결국 무슨 얘기가 돼요? 부동률이 1이 된다는 이야기는 A의 최대와 B의 최대를 같이 공급하는 변압기 용량을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큰 용량을 선정해 줘야 된다. 경제적이지 못하죠. 합성 최대 전력이 생기는 시간대가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최대 전력이 생기는 시간대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부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최대 전력이 생기는 시간대가 같아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시간차가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가, 최대 전력이 발생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는가, 이런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동률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부동률이란 각 수용가에서 최대 수용 전력의 발생 시간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의 합으로서 부동률을 표시하는 거고요. 얘는 1보다 큰 것이 보통이죠.